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일을 하던 음악학원에서 주부 노래 교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노래 교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좀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활발하고 오지랖도 넓고 이곳저곳 참견하기 좋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잡고 말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일찍 오셔서 저에게 말을 많이 걸곤 하셨는데 제가 그걸 다 받아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마음에 든다며 며느리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진짜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게 첫인사를 했고 저는 딱히 만날 생각도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아들이 제 연락처를 물었고 그날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거절하기 애매해서 답장을 했었는데 꾸준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한번 먹었는데 어머님이 집에만 오면 제 얘기 그렇게 하셨대요. 아들, 그 선생님이 아들이 말하던 딱 스타일이야. 아들이 그동안 말하던 상이라니까. 라면서 매일 말하시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대요. 반신반의하면서 저를 보러 왔던 그날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지 않거든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번 밥만 먹고 연락을 끊어야지 했는데 퇴근이 늦는 저를 매일 데리러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틈틈이 간식이나 도시락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정말 이 사람 진심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라는 신호를 좀 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자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사이가 좋으셨고 매번 올 때마다 딸처럼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들이 하나인 집이라서 그런지 딸이 갖고 싶으셨다면서 옷이랑 구두 또 가방까지 저에게 정말 아낌없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워낙 노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 저랑 쇼핑이나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방, 카페 이런 곳에 가는 것도 좋아하셨죠. 철딱서니는 없지만 그래도 귀여운 면이 있어서 봐줄만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진짜 불편한 일일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최악의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연애하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져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니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쪽으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저도 그러기 싫었는데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다 보니 시댁이랑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거의 시부모님들을 매일 보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까탈스러운 분들은 아니라서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3개월 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 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시댁에 또 다른 생명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게 도련님이 생겼어요. 어머님은 50대 중반이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신 겁니다. 처음엔 농담하신 줄 알았네요. 정말 설마 했는데 하지만 그 설마는 정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됐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니 병원에서 몸조리하라고 하셨다면서 저를 불러 청소, 밥, 빨래를 부탁하셨고 자기도 젊었을 땐 아기가 있어도 다 했다고 게다가 어차피 청소기랑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괜찮지 않냐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임신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임신을 해서 더 힘든 건 알겠지만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냐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털어놨지만 남편은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며 지 엄마 흉봤다고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나요? 임신해서 잘 못 움직이시니까 시어머니를 챙겨야지. 안 그럼 책 잡힐까봐 거의 시댁에서 지내면서 어머님과 제 몸을 챙겼어요. 그러다 제가 병원 가는 날짜가 다 돼서 어머님도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같이 임신해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며 끝까지 병원을 혼자 가셨어요. 심지어 어디 병원을 다니시는지도 절대 안 알려주셨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요.
아기 초음파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걸 보면 병원 다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 창피하신가 보다 했어요. 도련님이 태어나게 되면 제 아이보다 한 살 어릴 테니까 민망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출산을 하게 됐고 몸조리를 하기 위해 2주 좀 넘게 병원과 조리원에 있다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몸은 추스려야 하는데 자꾸 시어머님이 자기 힘들다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아이를 안고 가서 또 집안일을 해드렸어요. 그 후 저는 발목과 손목뼈가 나갔고 허리 디스크까지 생겨 엄청 고생했어요. 갓난아이라 해도 무게가 있는데 하루 종일 안고 집안일을 하니까 몸이 나만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진짜 속상해 하셨는데 엄마가 오셔서 저랑 시어머니까지 뒤치다꺼리 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힘들어도 꾹 참고 버텼어요. 어머님이 출산하시면 바로 도우미분을 불러야지 그거 하나만 보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출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시부모님들께서 두 분만 가시겠다고 아이도 있는데 오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병원에 절대 못 오게 하셨어요. 그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 이때 쉬자 싶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기가 잘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역시 수술이 잘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주 뒤 조리원을 퇴소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전 2명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누워서 TV만 보면서 절 부려먹었고 심지어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사이 저 몰래 밖에 나가서 놀다 오신 적도 있었어요. 10개월을 꼽아 괴롭히더니 제 아이라도 힘든데 도련님까지 독박 육아를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기운이 없다고 모유도 안 주셔서 제가 저희 아들 먹일 모유도 부족한데 도련님한테까지 모유를 나눠줘야 했어요. 어머님한테 모유수를 좀 해달라고 말해봤지만 늙어서 모유가 안 나온다. 네 걸로 먹여라. 라고 말씀만 하시곤 계속 도망다니셨어요. 점점 심해져 나중에 아예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셨고 술까지 드시니까 모유 얘기는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결국 모유를 너무 무리하게 빼다 보니까 전량이 부족해져 저도 더 이상 모유수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올해 모유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4개월가량 거의 쉬지도 못하고 2명의 아이를 돌보며 독박 육아에 허덕이며 지쳐가고 있을 때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시부모님들의 방을 치우고 있었어요. 빨래와 올뚝과 외투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외투 안쪽 깊숙이 하얀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친자 확인서 한 장과 각서였는데 친자 확인서엔 제 남편의 이름과 도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서엔 아버님의 글씨체로 5천만 원을 받고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에 10배로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김지혜라는 여자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참을 그 종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과 남편을 불러 이 서류들을 말없이 상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이게 내가 설명할게. 우리 둘이 얘기하자. 아니, 난 여기서 듣고 싶어. 아니, 어머님이 말씀해주세요. 난 할 말이 없다. 네 시아버지한테 들어라. 아니요, 어머님이 말씀해주세요. 어머님이 하도 말을 버벅거리고 목소리가 작아져서 결국 남편이 제게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임신 초반에 갑자기 달라진 몸 상태 때문에 좀 많이 예민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게 속상했는지 같이 일하는 회사 여자 후배와 술을 마시다 실수로 잠을 자게 됐고 그날 한 번으로 아이가 생겨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했지만 여자는 절대 못 없애겠다고 버텼나 봐요. 겁이 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말했고 생긴 아이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신 두 분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뱃속에 없는 아이를 10개월 동안 있는 척했고 전 모두 알게 돼서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없는 아이를 있다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절 그렇게 10개월 동안 괴롭히신 거예요? 게다가 데리고 왔으면 당신들이 키워야지. 왜 밖에서 나온 아이를 나한테 키우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친 거 아니야? 쌍둥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다 신고할 거라고.
어떻게 손자를 아들로,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끝까지 너무 뻔뻔하게 사실을 알았으니 저에게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시부모님에게 전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전 제 아들을 안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부모님들은 새벽에 시댁으로 달려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지시고 남편을 거의 밟듯이 패셨어요. 동네 창피하게 그 나이에 아이 같은 것도 모자라 임신했다고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것도 아니었다고? 진짜 너무하네.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이야? 가출산한 이한테 밥이며 빨래며 청소까지 다 시키더니 뭐? 다 뻥에다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까지 키워달라고 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괜찮은 줄 알았나 본데 가만 안 둬? 저희 어머니는 목이 나갈 정도로 소리치시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다 남편에게 던지셨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날 저희 부모님에게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도 다 부서져서 몇 치우고 다시 사는데 고생 꽤나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엄만 바로 다음날 시댁을 상대로 고소장을 날렸고 이혼소송과 사기죄로 소장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지만 변호사님께서 무조건 승소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지금이라도 그지 같은 시댁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 살다 알게 됐다면 제 몸이 두 동강 났을 테니까요. 요즘은 엄마와 같이 아이를 돌보면서 제 몸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만 생각하고 아들과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